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최근의 중요한 뉴스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각 주제별로 상세 내용을 들어보시죠. 첫 번째 주제는 경제 침체의 신호입니다. 스타벅스의 판매 부진으로 인해 주가가 17% 이상 하락했는데요. 이는 미국 경제의 소비자 지출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과 높은 대출 비용이 소비자들을 지치게 하고 있으며 스타벅스는 팬데믹 이후 경제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과 관련된 논란으로 인한 부정적인 여론의 영향도 받고 있죠. 조 바이든 대통령은 2024년 경제 성장과 인플레이션 감소를 기대했지만 상황이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금리 인하에 회의적이며 이는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에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 경제는 성장이 느려졌지만 견고하며 실업률은 5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FAA의 새로운 조사입니다. FAA는 보잉이 787 드림라이너 제트기의 품질 검사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을 수 있다고 보고한 후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특히 날개와 기체가 연결되는 부분에서요. FAA는 또한 직원들이 검사를 완료했다고 기록을 조작했는지 여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보잉은 현재 생산 중인 모든 787을 재검사하고 있으며 이미 서비스 중인 기체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이 문제는 보잉 내부 직원에 의해 밝혀졌고 회사는 이를 인정하며 즉각적인 안전 위협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 조사는 보잉의 제조 과정과 품질 관리에 대한 최근의 문제와 내부 고발자의 주장에 이은 것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 소셜 시큐리티 기금의 고갈입니다. 소셜 시큐리티의 신탁 기금이 2035년에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이전 예측보다 1년 늦은 것입니다. 강한 경제, 낮은 실업률, 높은 일자리와 임금 성장으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이 프로그램에 기여하고 있기 때문이죠. 현재 근로자의 임금의 6.2%가 소셜 시큐리티에, 추가로 1.45%가 메디케어에 세금으로 부과됩니다. 소셜 시큐리티의 두 신탁 기금은 각각 다른 고갈 예상 날짜를 가지고 있으며 은퇴자 기금은 2033년까지, 장애인 기금은 적어도 2098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메디케어의 병원보험 신탁기금은 2036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지난해 예측보다 5년 늦춰진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소셜 시큐리티와 메딕 재정 안정성 문제를 가능한 한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AARP는 50세 이상 회원들에게 이 문제가 주요 관심사라고 밝혔으며 많은 노인 가정이 소셜 시큐리티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의회는 이 문제를 초당적으로 해결할 책임이 있으며 더 빨리 행동할수록 좋다고 합니다. 소셜 시큐리티와 메디케어의 새로운 예상 고갈 날짜는 두 프로그램에 대한 통합된 개혁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주제는 닌텐도의 새로운 계획입니다. 닌텐도는 2025년 3월까지 인기 있는 스위치 콘솔의 후속 모델을 공개할 계획입니다. 회사 대표 슌타로 푸루카와는 이번 회계 연도 내에 후속 모델에 대한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스위치는 2015년 3월 발표 이후 9년이 지난 후임입니다. 팬들은 새로운 모델에 대한 소식을 기대해 왔으며 최근 판매량이 감소했습니다. 닌텐도는 혁신적인 콘솔과 게임으로 유명하며 휴대성으로 인기를 끈 스위치는 성공적인 제품입니다. 현재 스위치에는 OLED 모델, 표준 모델, 그리고 휴대용인 라이트 모델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주제는 사우디 아람코의 배당금 유지입니다. UBS는 2023년 1분기에 18억 달러의 순이익을 보고하여 애널리스트의 예상을 크게 상회했습니다. 이는 크레딧 스위스 인수 후 비용이 감소한 결과입니다. 수익은 127.4억 달러로 예상보다 높았으며 CET1 자본 비율은 전분기 대비 증가한 14.8%를 기록했습니다. UBS 주가는 지난해 51.7% 상승했지만 2024년 초에는 4.6% 하락했습니다. BP는 1분기 순이익이 감소하여 애널리스트의 예상치를 하회했으며 연료 마진이 크게 약화되고 석유 및 가스 가격이 하락한 것이 주된 원인입니다. 순이익은 27억 달러로 전 분기에 30억 달러에서 감소했습니다. 사우디 아람코는 1분기 순이익이 273억 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 14% 감소했습니다. 이는 석유 가격과 생산량이 하락한 결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람코는 총 310억 달러의 배당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2024년은 총 1,243억 달러의 배당을 선언할 계획입니다. 아람코는 가스 사업 확장과 하류 부문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주제는 워렌 버핏의 경고입니다. 워렌 버핏은 인공위의 잠재적 위험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그는 AI가 핵무기와 유사하게 병에서 나온 요정이라고 언급하며 AI가 사기에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는 AI를 사용하여 직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지만 AI가 노동력을 대체할 수도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AI는 이미 여러 산업에 변화를 가져왔으며 글로벌 고용의 약 40%가 AI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AI 관련 회사들의 주식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JP 모건 체이스의 CEO 제이미 다이먼도 AI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AI가 사회에 가져올 변화가 매우 크다고 언급했습니다. AI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는 목소리는 산업계 리더, 학자, 유명인사들 사이에서도 나오고 있으며 일부는 AI로 인한 멸종 위험에 대해 경고하는 성명에 서명하기도 했습니다. 일곱 번째 주제는 심천증권 거래소 회사들의 이익 보고입니다. 2023년 첫 분기에 심천증권 거래소에 상장된 회사들이 총 570억 위안의 이익과 4.71조 위안의 매출을 보고했습니다. 이 중 매출과 순이익이 증가한 회사는 각각 1,597개와 1,501개였으며 특히 고급 제조업, 운송업, 그리고 녹색 및 저탄소 부문의 기업들이 좋은 성과를 보였습니다. 2023년에는 상장 기업들이 총 924.7억 위안의 이익을 냈습니다. 여덟 번째 주제는 아마존의 싱가포르 투자입니다. CNBC의 짐 크레이머는 최근에 기술주 조정이 끝났을 수 있다고 언급하며 투자자들에게 더 나은 매수 기회를 기다리지 말고 현재의 시장 상황을 활용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그는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주요 기술 기업들이 최근 몇 달 동안 큰 손실을 입었지만 이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CNBC는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가 보유한 주식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 기업은 크레이머의 발언에 대해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편 아마존 웹 서비스 AWS는 싱가포르의 클라우드 인프라와 서비스를 확장하기 위해 향후 5년간 약 9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AWS는 2010년 싱가포르에 첫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설립한 이래로 지역의 클라우드 인프라와 생태계에 110억 싱가포르 달러 이상을 투자해왔으며 이번 추가 투자를 통해 디지털 기술 향상과 안전하고 탄력적인 인프라 제공을 계속 강화할 예정입니다. AWS는 싱가포르에서 2017년 이후 40만 명 이상에게 클라우드 기술을 교육했으며 이러한 투자는 디지털 경제의 긍정적인 전망과 함께 지역의 클라우드 서비스 및 AI 기능 채택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 주제는 전직 대통령 트럼프의 고문들의 조사입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경제 고문들이 미국 경제를 재편할 목적으로 모든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새롭고 공격적인 법적 근거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선거 유세 중에 미국 경제에 링을 씌우겠다고 약속하며 모든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에 최소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이 계획은 연간 3조 달러 이상의 수입품을 대상으로 하며 수십 년 만에 가장 큰 무역 갈등의 고조를 가져올 위험이 있고 인플레이션을 급등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의 뉴스 요약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뉴스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